네, 자,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리스트들은요, 1차원 리스트였었어요. 대부분 1차원 리스트였었는데,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다차원 리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오라클을 공부를 하실 때에 아마 테이블을 제일 많이 다루실 거예요.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시고, 셀렉트, 검색을 하고, 어, 데이터들을 뭐, 표현을 하고,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할 텐데, 파이썬에서도 그런 테이블과 같은 형태들의 자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이 테이블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저장될 수 있겠죠. 그렇죠? 테이블은 행이 있고요. 그죠? 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컬럼이 있어요. 그죠? 어, 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얘네들, 요렇게 한 줄, 로 한 줄을 생각해 볼까요? 로 한 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리스트죠. 근데 그런 리스트가 또 여러 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되든 뭐 데이터 분석가가 되든 그런 업무들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많은 자료 타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2차원, 2차원 형태의 그런 데이터 타입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라클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다루실 수 있으셔야 될 거고 파이썬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죠? 네.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제목으로 다차원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리스트란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1차원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행렬이라는 이름으로 매트릭스라고 한번 만들어. 자, 일단 리스트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이용하겠죠. 대괄호를 이용하겠죠. 꼭 한 줄의 코드가 한 줄에 꼭 작성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얘를 엔터를 하셔가지고 시작하는 괄호와 끝나는 괄호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들여쓰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 또 리스트가 있어요. 1, 2, 3 이렇게 할까요?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3, 4, 5, 6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꼭뭐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코드가 조금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냥 한 줄에다가 쭉 나열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줄에다가 쭉 나열하시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괄호와 끝나는 괄호를 다른 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안쪽의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보기가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자, 요거를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밑에 줄에서 출력을 해볼게요. 밑에 줄에서 프린트 매트릭스 하고서 해볼게요. 파이썬에서의 프린트 함수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소.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아이템. 여기가 세 번째 아이템. 아이템과 아이템은 뭘로 구분을 해줘요? 쉼표로 구분해 줍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이템의
아이템이 다시 뭐예요? 리스트예요. 이렇게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다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2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1차원 리스트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2차원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행과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과 열. 네. 이쪽은 row, 행. 그 다음에 이쪽은 컬럼, 열. 이렇게 행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음. 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는 일단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매트릭스의 아이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 9개? 3개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 개의 리스트가 아이템 한 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리스트가 두 번째 원소인 거고 세 번째 리스트가 세 번째 원소인 거예요. 아이템인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3개의 아이템을 갖는 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0, 1, 2까지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3 곱하기 3이면 너무 똑같으니까 1, 2, 3, 4, 4, 5, 6, 7, 7, 8, 9, 10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다시 실행, 다시 프린트. 제가 함수를 하나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랭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매트릭스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랭은 그 어떤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죠.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랭이라고 하면 3이라고만 해줘요. 이게 12개라고 주는 게 아니라 3이라고만 줘요. 3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트릭스의 첫 번째 아이템은 리스트, 두 번째 아이템도 리스트, 세 번째 아이템도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문자열, 스트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할 수 있겠죠. 문자열은 문자들의 리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인덱싱, 슬라이싱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랭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들의 개수. 리스트가 갖고 있는 리스트 아이템들의 개수. 이렇게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를 알고 싶으시면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length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만든 함수 이름인 거예요. 얘를 알면 이제 인덱스가 몇 번까지 있을지가 알 수 있는 거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이템은 3개밖에 없으니까 인덱스는 2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0, 1, 2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하나씩 출력해 볼까요? 매트릭스 인덱스 0번 이렇게 해볼게요. 바로가 잘못됐군요. 얘가 무엇을 출력해 줄까요? 1, 2, 3, 4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아이템은 리스트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은 여기까지 아이템 한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게 리스트인 거죠. 리스트.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가장 마지막 리스트는 2번 매트릭스 2번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아이템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다시 첫 번째 원소, 다시 얘기해서 1,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숫자 한 개만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두 번 쓰시는 거예요. 두 번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리스트죠. 여기까지 쓰시면 이런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에서 몇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값 뭐라고 써줘요? 1이라고 써주죠. 얘를 찾을 거예요. 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다차원 리스트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다차원 리스트는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한 원. 이 값 한 개를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트릭스는 뭐다? 리스트다. 리스트니까 뭘 사용할 수 있다?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인덱스를 쓰면 그 리스트에 해당 위치의 원소를 찾는다. 그 원소를 찾았더니 그거 자체가 또 뭐였다? 리스트였다. 그럼 여기까지가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에서 몇 번째 원소 하려면 뭘 써주면 된다? 다시 한번 대괄호를 써서 인덱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대괄호 두 개를 연속해서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다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네,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자, 그러면 포문은 어떻게 사용할까예요. 포문은 어떻게 사용할까? 다차원 배열과 포 반복문이라고 할게요. 다차원 배열과 포 반복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볼까요? for 제가 변수 이름을 row라고 할게요. in matrix 이렇게.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볼까요? row를 어떻게 프린트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출력해주죠. 자, 위쪽에 우리가 만든 리스트를 보면은요. 위쪽에 우리가 만든 리스트, 매트릭스 출력한 게 있었어요. 인덱스 0번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인덱스 0번.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그 아이템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이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두 번째 아이템은 어디까지? 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죠. 그거를 그대로 출력. 그렇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면 그 다음 원소는 얘가 하나의 리스트가 그 다음 원소죠. 요렇게 출력을 했어요. 맞아요?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를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출력한 거예요. 세 줄밖에 안 나왔죠? 아이템은 세 개. 아이템은 세 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로우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쓴 거는 제가 행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이라고 생각해서 변수 이름을 로우라고 한 겁니다. 로우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 다 출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반복문을 두 번 쓰시는 거예요. 이중만. for, row, 매트릭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서 로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로우는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for in row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어떤 변수 이름을 우리가 만들 거고. row가 리스트라는 거 알죠? 리스트는 for in에서 쓸 수가 있죠. 그 리스트에서 변수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x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거를 프린트. 어떻게 돼요? 1, 2, 3, 4, 4, 5, 6, 7, 7, 8, 9, 10. 이해되십니까? 이런 형식으로 다차원 배열은 반복문을 중첩시켜서 원소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자, 코드 위쪽하고 아래쪽 보여드릴게요. 2차원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서 로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 로우가 뭐였어요? 1, 2, 3, 4라고 하는 리스트였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자, 그 안으로 들어와서 뭘 했어요? 로우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이라고 하는 변수를 x에 넣고 출력. 2라고 하는 변수를 x에 할당하고 출력. 3이라고 하는 변수를 x에 넣고 출력. 4라고 하는 변수를 x에 넣고 출력.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 안쪽에 루프가 끝났죠. 안쪽에 루프가 끝났으면 어디로? 다시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로 올라가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그 두 번째 원소가 로우. 그럼 그 두 번째 원소의 로우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겠죠. 첫 번째 값을 꺼내서 x에 그리고 출력. 두 번째 값을 꺼내서 x에 저장하고 출력. 세 번째 값을 꺼내고 x에 넣고 출력. 그래서 뭐가 될까요? 4, 5, 6, 7을 출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가 다 끝났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여기가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다시 올라가면 마지막 세 번째 리스트를 꺼내겠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 값을 x에 두 번째 값을 x에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거를 조금만 예쁘게 출력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옆으로. 그 다음에 한 줄 건너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옆으로. 또 한 줄 건너뛰고 여기 있는 것들을 옆으로. 어떻게 합니까? 줄 바꾸지 않고 숫자들 옆으로 쭉 출력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파라미터 중에서 예, 줄 바꿈이 되는 거는 엔드 때문에 줄 바꿈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드 값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end라고 하는 값을 탭으로 할까요? 탭으로. 자, 대신에 한 줄 출력이 끝나면 그 다음 원소는 밑에 줄에서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해 주겠죠. 한 줄의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하나씩, 한 줄의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출력하시는 방법. 이렇게 2차원 리스트에서는 그 2차원 리스트에서 꺼내는 원소는 1차원 리스트다.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 그 리스트에서 다시 원소를 하나씩 꺼낼 수 있다.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다차원 배열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그 판다스라고 하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에는 이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예. 일단은 저희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리스트의 사용법을 먼저 알아본 거고요. 이런 방법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가 이런 것들 나중에 가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리스트에 대한 연습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연습 문제는 제가 오늘 이따가 과제로 몇 개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과제로 만들어서 드리고 음, 그냥 리스트를 그냥 끝내기는 조금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리스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 타입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차원 리스트는 그냥 요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반복문 이 패턴 잘 봐두시고요. 잘 봐두시고. 어, 다차원 리스트하고는 좀 다른 거여서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집 함수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함수들은 알아두시면 이름을 알아두시면 편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또 반복문을 사용을 하실 때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와 그 해당 인덱스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반복하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오늘 배운 거니까 아직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목차 중에서 리스트와 for 반복문이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enumerate, enumerate. 네. 자주 사용해요. 네.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름들 외우시게 돼요. 그냥 리스트 이름을 주고서 for in 하게 되면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만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을 하죠. 근데 enumerate를 쓰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변수 몇 개 쓴다 그랬어요? 두 개 쓴다 그랬죠. 어, 두 개. enumerate는 리스트에 인덱스와 값을 같이 줘요. 인덱스 0번에 아이템 1,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에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값을 같이 주는 게 enumerate라고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언젠가 아니면 오늘 과제할 때 제가 드리는 과제에서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고요. 이용될 수 있고 또 하나 리스트와 그 다음에 for 반복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집은 여러분 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집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압축파일, 압축파일.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뭔가 압축해주는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데 집은 리스트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넘버스 1이라고 할까요? 넘버스 1번. 자,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넘버스 2번 이렇게 할게요.
13579 이렇게 할까? 13579.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개의 리스트가 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개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혹은 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adds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어떤 값들을 넣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갈 값들은 넘버스 1번의 첫 번째 원소, 넘버스 2번의 첫 번째 원소를 더해서 그 다음 원소는 넘버스 1번의 두 번째 아이템과 넘버스 2번의 두 번째 아이템을 더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소들을 채워넣고 싶은 거예요. 자, 아직 제가 집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은 알려드리지 않았죠? 이거 몰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몰라도 제가 드리는 문제는 하실 수 있으세요. 요렇게 더해서 2, 요렇게 더해서 5, 요렇게 더해서 8, 요렇게 더해서 11, 요렇게 더하면 14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요런 결과가 만들어지면 돼요. 요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제 내용은 이거죠.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쓰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안 쓰고도 가능할 거고. 근데 같은 인덱스 위치의 원소들끼리의 합을 계산을 하려면 인덱스가 필요하긴 해요. 인덱스가 필요하긴 한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범위가. 그 다음에 두 개는 일단은 랭스가 같다라고 길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의 길이, 즉 아이템의 개수, 얘 아이템의 개수. 그러니까 아이템의 개수를 찾는 함수가 이렇게 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랭이라고 하는 함수와 range를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5개니까 5개라고 쓰셔도 되고. 아직 작성들 하고 계세요? 자, 어, 같이 해보고요. 같이 해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는 실행을 시켰어요. 넘버스 1번 하고요. 넘버스 2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나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실행을 했고, 각 원소들끼리의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예요. 자, 반복을 할 건데 인덱스를 찾아야 돼요. 인덱스는 뭘로 만드시는 게 가장 편하냐면 레인지로 만드시는 게 편하겠죠. 여기 원소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여기도 5개 있죠. 그러니까 레인지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5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i는 0, 1, 2, 3, 4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0, 1, 2, 3, 4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다고 치고 range를 하고서 그 for 여기서 제가 x라고 쓰지 않고 i라고 쓴 이유는 인덱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i라고 한 거예요. 그럼 0,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인덱스를 알아요. 인덱스를 알면 numbers 1번 대괄호 인덱스 i 그 다음에 더하기 numbers 2번 인덱스 i 이렇게 하면 둘 다 똑같은 위치의 원소들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인덱스 i가 0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덱스 0번 얘는 그 두 번째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요렇게 꺼내서 더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인지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레인지는 1이 되니까 이 코드는 뭐가 돼요? 여기에 인덱스 1번, 여기도 인덱스 1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레인지는 2번이 되죠. 그럼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위치의 원소들끼리 덧셈을 하는 결과가 되겠죠. 맞아요? 이 결과를 이 덧셈의 결과를 어디에다가 어펜드를 하면 돼요? as, 그죠? 네. as, append, 그리고 여기다가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죠. append는 함수기 때문에 괄호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폼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트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2,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8. 다른 것도 비교 안 해봐도 다 맞죠? 맞아요? 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요만큼을 이거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만큼은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드래그 하세요. 요렇게 드래그. 컨트롤 키하고 슬래시 하세요. 어떻게 돼요? 주석 처리가 돼버리죠. 만들어진 코드가 주석 처리가 돼버립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주석이 없는 코드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그 다음에 슬래시 있죠. 슬래시. 그럼 거기가 주석이 돼요. 반대로 지금 주석이 있는 상태죠. 주석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슬래시 하세요. 주석이 없어져요. 주석을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기능.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을 주석을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음. 자, 여기 주석 처리한 1번부터 3번까지의 코드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저장할 값은 뭐 얘를 저장할 거죠. 맞아? 얘를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numbers 인덱스 i번째에 있는 원소 더하기 numbers 인덱스 numbers 2번 죄송합니다. numbers 1번에 i번째에 있는 원소 더하기 numbers 2번에 i번째에 있는 원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or 필요한 거는 이 i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를 뒤쪽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for예요. for. i는 있다 어디에 range 5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줘요.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도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range 5라고 쓰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range 5라고 쓰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range 5 대신에 랭 그 다음에 numbers 1번 혹은 2번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이 방법은 무조건 인덱스 0번부터 4번까지밖에 더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넘버스 1번이 10개를 가지고 있고 넘버스 2번도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10개 전부를 다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0번부터 4번까지 5개만 더해줘요. 다른 건 못 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바뀌면 여기 코드도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10개로 바뀌면 range 10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여기가 원소 100개로 바뀌면 range 100이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얘가 원소의 개수가 바뀌더라도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뭘 찾아줘요?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죠. 그러면 range가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시면 코드의 변화를 조금 줄일 수가 있으세요. 뭔가 어떤 변수의 값이 바뀌더라도 다른 코드가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반복문과 그 다음에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들어 내셔도 돼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그게 뭐냐면 집이에요. 집. 자, 똑같은 결과를 주는 코드를 집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 1번과 넘버스 2번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for를 쓰시고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세요.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시고 in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집. 그리고 이 집이라고 하는 함수한테는 리스트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아규먼트로 넘기시는 거예요. 자, 프린트만 먼저 해볼게요. x하고 y가 무엇인지 프린트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 결과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응용하실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묶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묶어주는 거냐면 두 개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데 어떻게 묶어주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몇 개를 값을 몇 개를 리턴해줘요? 값을 두 개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와 두 번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를 묶어서 각각 이렇게 x와 y라고 하는 변수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끝났으면 첫 번째 리스트에 넘버스 1번의 두 번째 원소와 넘버스 2번의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x하고 y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3이 됐죠. 마찬가지로 넘버스 1번의 세 번째 원소와 넘버스 2번의 세 번째 원소를 순서대로 x하고 y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집이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 원리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 아규먼트로 이렇게 리스트를 두 개를 주시면 되고요. 두 개는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그리고 for in 구문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집은 for in 구문에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두 개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집이 앞에 있는 리스트의 원소와 두 번째 있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할 게 아니라, 그죠? 얘를 프린트할 게 아니라 뭘 할 거예요? x 더하기 y를 계산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가? 어떤 변수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번에는 as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append 하면 되겠죠. as 2.append x 더하기. 자,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 해보세요. as 2번. 결과 똑같죠? 결과 똑같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보기가 좋으세요? 그냥 저만 그런가? 세 번째 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라인.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괄호가 있고 대괄호가 있고 i가 있고 막 이러니까 어, 되게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냥 x 더하기 y 그거를 어펜트 하겠다. 조금 코드가 깔끔해 보이죠? 아닌가요? 재미없어요? 네, 이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함수의 집이에요. 각각의 리스트에서 같은 위치의 원소들을 같이 뽑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인덱스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그 인덱스 자체를 가지고서 뭔가를 조작을 할 건 아니잖아요. 인덱스가 단순히 값을 꺼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잖아요. 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인덱스에 있는 값들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괜히 인덱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그 인덱스 연산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괄호를 써야 되고 리스트 이름을 써야 되고 대괄호를 써야 되고 숫자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코드가 되게 길어져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에 있는 값만 꺼낼 수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함수가 집입니다. 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리스트 컴프레hen션 안에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으세요. as 2번 저장하겠다. x 더하기 y를 저장하겠다. 우리가 저장할 거는 x 더하기 y잖아요. 그죠? 근데 for x와 y가 어디선가 찾아야 되죠. x와 y를 어디선가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in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집으로 묶여진 거 안에서. 무엇을 집으로 묶을 거냐면 numbers 1번과 numbers 2번에서 묶은 거에서 x와 y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역시 똑같은 결과죠. 그렇죠? 자, 이만큼의 코드하고요. 아, 이만큼의 코드하고요. 이만큼의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쪽이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복잡하게 인덱스 연산자 대괄호를 쓰시는 것보다 그냥 x 더하기 y를 하겠다. 라고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가독성,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사용을 할 때 zi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인덱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오늘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 어떤 문제에 이용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혹시 에러 있으신 분들 계세요? 에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